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모두 492명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소득 보장을 더 강조한 일안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건데요. 시민대표단은 이런 선택을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공론화 결과는 말 그대로 시민의 권고사항이지 이대로 꼭 추진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야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21대 회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입법을 마쳐야 하는데요.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 부담을 덜고 노후의 삶을 챙길 연금 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봄나들이 사행시. 봄나들이 갈 때쯤 나도 차 바꿀까? 라는 생각 들면 딱 KGM 토레스지. EVX까지 혜택이 팡팡. 4월 특별 혜택 토레스 24개월 무이자 할부또는 최대 200만원 추가 할인. EVX 전트림 200만원 인하까지. KGM 전시장에서. 선생님, 제 검진 결과는 괜찮나요? 퇴직연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럼 어쩌죠? AI 투자 제한부터 수익률 관리와 1:1 상담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관리하시죠.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 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입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한 경전각이 안동에 세워지게 될 거라는데요. 잠시 후 경상북도 정연철 문화유산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예. 자,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 오늘 방송으로 돌아오셨는데, 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허승규 대표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의 비례대표 무려 2순위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아깝게 낙선됐습니다. 예. 자, 그동안 총선 전후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직 그 총선 평가가 마무리가 덜 돼서 네. 서울과 안동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역에서 많은 성원 주셨는데 네. 이번에 안타깝게 낙선해서 참 죄송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번 총선 기간에 말씀드렸던 녹색 정치를 다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고 또 라디오 오늘에서도 이제 꾸준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서울에 계신 거고요. 예, 서울에서 지금 일 보고 계시고.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지역의 임미애 당선자 같은 경우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당선이 됐고, 허 대표도 같이 당선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또 지역에서 좋은 활동 이어가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총선 결과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2년 남은 지방선거까지 경북 지역의 정치개혁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개혁 과제. 자, 오늘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니라 방송인으로서 허승규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번 22대 총선
대구 경북 저 결과 뭐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대구 경북에선 총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총선에 참패했지만 경북 지역 13석을 포함한 대구 경북 25석을 모두 싹쓸이했습니다. 네. 역시나 국민의힘의 거점 지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니까 51대 49가 나와도 49가 사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다만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이른바 야당 소속의 경북 북부 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도 기대를 모았는데요. 네. 저는 안타깝게 녹색정의당은 낙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임미애 전 도의원이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당 지지를 떠나서 우리 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한 명 더 생기면 우리 지역에 좋은 일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허승규 대표는 이제 낙선됐고 이제 안타깝지만 임미애 전 도의원이 이제 당선이 된 겁니다. 자, 야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의 의미,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지방 소멸시대 그 선거 때마다 경북 북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도 같은 국회의원이죠. 지역의 목소리 대변하는 역할을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소멸 시대 지역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교통기본법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 총선에 1호 법안으로 내건 공약인데 네. 과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적이 있어요. 이처럼 정당을 초월하여 경북부 입장에서 협력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민 입장에서도 야당 소속의 경북 북부 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은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역 소멸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이다라는 말씀. 국회가 다양한 민심을 담아내야 되잖아요. 경북의 정치 다양성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정당 국회의원이 생기면 무조건 좋은 일이죠. 이건 반대로 또 호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의 정치 다양성 입장에서도 아주 좋고요. 네. 지금 13명 100%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경북에. 그런데 네. 경북도민 100%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민 입장에서는 내 목소리를 대변할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넓힌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임미애 당선인과 정당은 다르지만 같은 도민으로서 축하하는 것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경북 지역의 정당 득표율과 실제 정당들이 획득한 의석수 결과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심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하는 건데, 자, 우리 경북 지역의 정당 득표율과 실제 정당들이 획득한 의석수 결과 이번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경북에서 국민의 미래가 60.24%, 60% 조금 넘었고요. 예. 개혁신당, 자유통일당과 합치면 이른바 범보수 진영에서 66%, 3분의 2 정도 얻었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다 합치면은 29.4%, 3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북의 국회의원 숫자가 13명이니까 13명의 60%면 7.8, 70%면 9.1.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로 따지면 국민의힘 계열이 8명에서 9명 정도만 얻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4명 정도가 이제 야당 몫의 국회의원이 생겨야 이 경북 도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처럼 현재 소선거구제 중심의 승자 독식 제도에서는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지지율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그대로 의석수로 반영을 하지 못하는 현재 이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문제가 많다는 거, 우리 허승규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온 말이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구 경북에서는 이렇게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덕을 많이 봤어요. 60% 지지를 받았는데 100% 다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이번 수도권 선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의석수에서는 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이 가져갔잖아요. 네, 수도권 총선 지역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19석, 더불어민주당이 102석, 개혁신당 1석입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무려 5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지역구 득표율, 정당 득표율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은 아마 5%에서 10% 사이고, 예. 정당 득표율은 이제 조국 혁신당 때문에 조금 좀 해석이 다르지만은 10%대라고 치면은요. 예. 그러니까 현재 이제 6대4, 55대 45가 나와도 한 표라도 적은 쪽이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과 또 영호남 지역구도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21대 국회랑 저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역설적으로 가장 이 저항했던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제 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 화두를 제시했고 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서 자원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예. 근데 말로만 하고 어떠한 실천도 없었고 특히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만들면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흐릴 때 대통령은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의 명분과 의석 확보의 실리를 모두 놓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 공약을 배반할 수 있도록 명분도 주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좀 자업자득인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의힘 모두 공범이다. 여기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이렇게 거대 양당의 욕심의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는 분석이시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허순교의 청년 생각을 좀 미리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자,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여야 영수회담을 준비 중인데요. 자, 정치 개혁 과제 관련해서 좀 우리 허 대표 하실 말씀이 있죠? 네, 윤 대통령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금 조기 레임덕 시작되었고요. 남은 임기 3년 보장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생즉사, 사필즉생의 각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국민통합과 거리가 멀었던 독선적인 실정을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임 국무총리는 야당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고요.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 해소와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국민통합의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실제로도 필요하고 또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쇄신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도 대선과 당대표 선거 공약이었던 다당제 정치개혁 22대 국회에서 실현해야 되는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오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나 정권을 빼앗겼던 더불어민주당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 구조 이 대표 본인에게도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도 정치개혁에 나선다면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여야 영수회담에서 민생 현안들과 함께 정치개혁 과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좀 그래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번 영수회담에서 정치개혁 과제까지 이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을까? 그거는 좀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 제 급한 방송을 좀 듣고 이 경북 국회의원들이 용산에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급한 지금 의제가 상당히 많아서 자, 마지막으로 22대 총선에 대한 총평하고요. 그리고 지역 정치의 과제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2년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대통령은 불과 2년 만에 정권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한국의 양극화된 기득권 정치 구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심판론을 넘어서 미래와 민생을 토론하는 정치, 또 지역 구도를 완화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를 포함해서 지역 기득권 정치의 산물인 지방선거제도 개혁까지 미완의 정치 개혁을 이어가야 됩니다. 네. 22대 총선을 통해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식의 독선적인 정치가 다양한 민심과 어울리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총선의 교훈을 외면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몰락이 재현되지 않도록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22대 국회가 정치개혁의 소명을 실천하기 바라고요. 네. 어제 구체적인 지방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지역의 기득권 정치 구조가 결국은 총선 이후의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꼭 우리 지역민들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지방선거 제도 개혁 얘기 또 이 내용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은 지난 총선 총정리를 좀 해봤고요. 또 정치개혁 문제 짚어봤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 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 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5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유교 책판과 같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이 안동에 건립됩니다. 자, 경상북도 정현철 문화유산 과장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현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에 경전각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경전각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경전각은 동원의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 기록유산 한국어 유교 책판과 60만여 점에 달하는 국내 국학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유교문화 기록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설입니다. 특히 유교 책판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가능하기 위해 나무판에 새겨진 책판으로 단순히 책을 인출하기 위해 목적만으로 아니라 선현들의 학문적 업적을 미래에 전하고
정신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소중한 정신적 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네. 기록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경전각이라는 비전으로 개방형 수장고, 스토리텔리형 전시관, 체험형 유교 경전각, 예방적 보존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전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또 유교 책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6만 점이 넘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유교 책판, 그리고 또 60만 점에 달하는 국학 자료 등을 보존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설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경전각 건립의 배경과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기록유산 보위 5위 국가로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유교 책판,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18건을 보유한 기록유산 강국입니다. 네. 그중 경북은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 문화를 소중히 지켜온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과 주로 영남 지방에서 여성에 의해 활발히 전승된 내방가사, 문중, 학문을 매개한 지역 공동체의 산물인 유교 책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학진흥원은 국내 최대 국학자료 소장기관입니다. 선조께서 남겨진 기록유산을 해인사 장경판전에 버금가는 K컬처 핵심 허브로 육성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경상북도 안동에 이 경전각을 건립하려는 것은 역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동은 세계유산, 기록유산,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 다양한 문화자연을 보유한 유교 정신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경북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16건 중 6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4곳이 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안동 하회 별신구 달놀이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안동은 경북 문화유산 2264건 중 341건의 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내 문화유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은 세계 기록유산의 선도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안동에서는 풍부한 유교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한국국학 유학을 대표하는 태계 이황 선생, 서해 유성영 선생을 배출한 조선 선비 정신과 유교 문화 자원을 직접 분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형의 유교문화권 발달 지역으로 경북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3대 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 요소 지역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의 중심 도시이며 신성장 거점 도시로 이상이 강화되고 있어 문화 개발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경전각을 안동에 건립하는 이유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안동에는 이제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는데 여기도 장판각이라고 해서 목판이나 뭐 국학자료를 위한 별도의 수장 시설이 있는데 국학진흥원에 있는 장판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장판각은 본래 도산서원에서 만든 책판을 보당하던 것으로 보존과 연구를 위해 2003년 목판 전량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학진흥원은 연면적 1300평방미터 2개의 건물에 목판 10만 장 보관이 가능한 규모로 현재 7만여 점의 보관이 되어 있으나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예. 전체 수장 시설은 25만 장에서 30만 점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60만여 점 이상 보관된 상태로 과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2배 이상 지금 보관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국학지원이 개관된 지 한 20년이 경과되면서 장소가 협소하고 또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의 한계가 직면하고 있으며 화재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기정 기탁을 통한 추가 자료 유입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국학진흥원의 장판각은 과포화 상태다. 그래서 경전각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 경전각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가 또 있을까요? 예. 현재 전국의 국립박물관 소장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별도 부지에 기존 수장고 공간을 확대한 개념으로 외부 수장고를 건립하는 추세입니다. 예. 국내 사례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에 있습니다. 2021년에 개관하였으며 전시와 교육 기능을 갖춘 개방형 수장고로 조성하고 민속문화 발전의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아카이브 자료 전문 수장고, 어린이 체험실, 보존 과학실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화려함과 콘텐츠적인 주요 테마를 마련하여 깊이 있게 주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로는 네덜란드 보이반스 벤 비넨겐 미술관이 있습니다. 2020년에 개관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예술품 수장고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미술품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 공간형 통합 수장센터 선진 사례로 관람객에 대한 편의시설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전각도 이처럼 상징성과 화제성을 모두 갖춘 건물로 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경전각이 세워지게 되면 단순히 국학 자료를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활용도 하게 될 텐데요. 경전각 건립으로 인한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건립 이후에는 효율적인 수장 및 보존 환경이 구축되면 확장된 유교 및 국학 자료의 수집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예. 수장고를 기반으로 ICT 융복합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람객과 연결고리를 창출하고 유교 문화의 가치 확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입지 특성을 고려한 유교 및 기록유산 교류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컨트롤 타워는 물론 보존, 관리, 활용의 미래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12명의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경전각 건립을 위한 현재까지 경과하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2022년 3월 지역 유름의 대성 공약 사업 건의 이후 건립 정책 타당성 용역과 2023년 건립 구상 기본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지난해 12월부터 선행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 국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금년 4월 12일에는 건립추진위원회 이축식 및 경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장을 위원장으로 세계유산, 건축, 조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문 및 타당성 용역 추진과 연계한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이며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치밀한 성공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예.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중앙정부, 국회, 유림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네, 이제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딘 겁니다. 혹시 지금 완공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추진되면 2028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8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고요. 예산에 따라서. 예. 자, 빨리 완공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국난 시기마다 나라를 지탱해온 근본 정신 중에 하나인 유교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중심지인 경북 선비 정신과 의병항쟁,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경북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국학진흥원의 국학자료가 도민들께서 기탁 기증해 주신 기록유산을 잘 관리하여 미래유산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정연철 문화유산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영국에서는 200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세계 각국의 금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자,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영국 얘기부터 좀 해보죠. 200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담배를 못 사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현재 만 15세부터는 평생 담배를 못 사는 거예요? 아예 담배 비흡연 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예.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이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해서 일단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하원과 상원이 있잖아요. 예. 하원에서 법안을 1, 2, 3차까지 진행하면은 그 다음 상원으로 넘어가요. 상원에서 법안이 나오면은 그 역시 독회를 거쳐서 하원으로 넘어가게 표결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영국의 상원 최종 표결이 6월 중순쯤에 이루어지고 올 하반기로 예정된 총선 이전에 금연법이 완전히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외신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담배 구매 연령을 상향 조정해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범죄로 본다는 것이죠. 비흡연 세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18살입니다. 이걸 해마다 한 살씩 올려서 2040년쯤에는 젊은 사람들이 흡연이 거의 사라지도록 한다. 지금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이 담배를 판매하면 그 판매점에 대해서 100파운드, 약 17만 원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금 17만 원. 예. 그리고 법안에는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뭐 상이나 포장, 뭐 판매 방식 제한하는 이제 전자담배 관련 금지 조항이 담겼고요. 리시 스넥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금연 규제를 통해 비흡연 세제를 만들겠다. 명확하게 자기 방침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영국의 금연법 만 15세 현재 만 15세 이하 출생자부터는 아예 평생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거죠. 평생 담배를 못 피게 한다는 건데 예. 굉장히 이거 뭐라고 할까요? 뭐 공산주의 같기도 하고 너무 자유권을 박탈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오죽했으면 이런 법안이 지금 나왔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자 지금 영국이 어떤가 좀 궁금한데 이렇게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혹시 영국의 흡연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흡연자가 성인 인구 약 13%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거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흡연율이 한 20% 안팎이거든요. 13%는 640만 명.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리시 스넥 총리는 매년 8만여 명이 흡연 관련 질병을 사망한다. 암 사망자 4명 중 1명은 흡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고 또 영국의 보건장관도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게 무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냐라는 반대 목소리가 집권 여당 보수당 내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예.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금연법과 관련해서 시가 애호가로 알려진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한다? 이거 미친 일이다. 아, 예. 그 보리스 존슨 얼마 전에 그 총리가 예, 그만뒀던. 아주 뭐 반대하는 입장이군요, 상당히. 예, 리즈 트러스 총리도 영국은 보모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보모 국가라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은 보모 국가 아니다. 개인의 선택을 어떻게 국가가 정부가 간섭을 하냐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연회사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래서 글로벌 담배 제조업체부터 나서서 정부가 추진한 금연법이 시행되면 담배 암 시장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렇겠네요, 사실. 뭐, 예. 판매 자체를 금지하면은 암 시장이 활성화될 거고. 아, 그나저나 이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러고 예전에 한 10년 주기 정도 됐나요? 담배 값을 왜 대폭 이렇게 올렸잖아요. 예전에 뭐 500원대일 때도 생각이 나는데 500원에서 뭐 1,500원, 2,500원, 지금 4,500원 이렇게 팍팍 올렸는데 그렇게 뭐 담배 세금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판매 금지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반발하는 목소리 상당히 많이 나올 것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영국의 초강경 법안도 사실은 뉴질랜드의 흡연 규제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뉴질랜드는 뭐 더한가 봐요? 그렇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던 총리 때 내각이 2022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009년 이후로 1월 1일 이후로 추생한 사람들이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여기는 아예. 아, 여기는 이미 했군요. 뉴질랜드에서는 법이 맞습니다. 시행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법을 통과시켰어요. 시행은 2024년 7월.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예. 법은 통과가 됐어요. 예. 만약에 이를 어기고 담배를 판매한다. 15살 이하의 소위 이 친구들은 담배를 판매한다 그러면 그 판매점에 15만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2,5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대요. 1억 2,500만 원. 망하는 거네. 아예 완전히 금지시켰군. 아까 저기 영국은 15만 원이었나요? 그랬잖아요. 17만 원. 17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여기는 1억 2,500만 1억이 넘으니까. 예. 그 매장 수도 담배 판매하는 매장 수도 현재 수준의 10%인 600개로 줄인다라고 하고요. 담배 포함된 니코틴도 허용치도 확 줄인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OECD 38개 나라 중 흡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뉴질랜드래요. 이게 그렇습니까? 7월부터 강력하게 시행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뭐 뉴질랜드는 지금 뭐 향후 20년 동안 해마다 13억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55억 원의 보건 비용을 절약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2025년에 흡연율을 인구의 5%로 낮추고 이게 완전 금연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었죠. 예, 뉴질랜드가 이 정도였군요. 근데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은 그래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고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사실은 한 반반 정도는 차라리 이렇게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담배 끊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나도 담배 끊을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예. 자, 그런데 이 뉴질랜드의 이 금연세대법 일명 금연세대법 지금 설명해 주신 이게 지난 2022년 12월에 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올해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작년 12월에 이 법안이 멈춰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2023 작년 12월 17일 날 정권이 바뀌었어요. 예. 정권이 바뀌는데 중도 우파 국민당이 정권 바뀌면서 금연 정책을 세수 부족이라고 설명하면서 금연 정책 이걸 폐지한 겁니다. 올해 7월부터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국민당이 총선에서 38%의 득표로 일당이 되었는데 네. 이 38%의 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파트너인 뉴질랜드 퍼스트당 그리고 행동당이 금연 정책 계속 이거 하면은 우리는 연정 못해라고 한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국민당은 원래 이제 그 부족한 세수를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 개방을 통해 확보하려고 하는데 파트너당인 뉴질랜드 퍼스트당과 행동당이 아니야 그건 안 돼라고 반대하니까 그럼 다른 세원은 어디서 찾지? 아 이거 금연정책 정리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연정을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 금연정책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세금 때문에. 예 세금 때문에. 물론 뭐 이 세금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아던 정부의 금연정책은 안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매업자를 비롯해 관련 업체 반발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렇겠죠. 예, 역시 마찬가지 담배 밀매 암시장 만들 것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전임 아던 정부의 정책이 좀 느슨했던 건 아닌가 싶은데 흡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자담배가 또 급부상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연초 흡연율은 떨어졌는데. 그 권련형이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27%가 늘었어요. 아하. 10대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 아동들까지 담배를 접하기 쉬워졌다는 거예요. 전자담배를. 이게 뭔 소리냐면은 뉴질랜드 보건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금연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전자담배를 금연도구로 인정하니까 전자담배는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흡연, 이 연초담배는 안 팔리고. 근데 담배를, 우리, 최혜원 평론가도 혹시 피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초담배 피다가 전자담배를 피면서 이제 완전히 끊으라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더 끊기 힘들지 않나요? 그게 안 되죠. 전자담배를 저는 피면. 매일 끊습니다. 예. 매일 끊고 실패하고 뭐 그런 겁니까? 실패 안 하고요. 매일 끊는다고요. 매일 끊는다. 네. 자, 이렇게 전자담배를 금연 도구로 인정하니까 이렇게 금연 정책에 구멍이 생겼다. 구멍이 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다음 나라로 좀 예를 하나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흡연 강력 규제 선도자가 바로 호주라고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에 세계 최초로 민무늬 담배값을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민무늬가 뭐냐면은 무늬 없는 거. 담배에 광고 효과가 없도록 로고, 색깔, 브랜드 아무것도 못 넣고요. 이름만 넣는 거예요. 최소한 제품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여기도 구멍이 뚫렸어요. 액상형 전자담배 유입되면서 호주의 10대들이 엄청나게 전자담배를 많이 핀다고 합니다. 전자담배를 규제해야 되는데 전자담배는 규제를 안 한 거죠. 그래서 25세 미만의 흡연자 수는 호주에서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초강경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뭐 다들 이해하시다시피 사회적 그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른 2017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 1조 달러, 한 1,350조 원이 넘는 반면 전 세계 담배 관련 세금은 2,690억 달러, 한 369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흡연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암시장 문제, 두 번째 아까 공산주의 국가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인의 권리 보장의 문제. 그러니까 해외 등의 불법 경로를 통해 담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암시장 만들어진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이 공산주의냐 출생연도 하나만으로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예. 흡연에 대한 규제를 전 지구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라는 걸 주도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에 이미 그 5월에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체결을 했는데 전 세계에 체결했어요. 그래서 2년마다
뭐 세계 흡연 실태 보고서를 냈는데 뭐 모니터링하고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판매, 판촉 후원 금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행 전략으로 해서 각 나라에 다 보내줘요. 네. 그럼 그 나라가 얼마나 잘했는지 체크해가지고 2년마다 보고서 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담배 대부분은 저소득 국가에서 재배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또 이 과정에서 토양이 황폐화되고요. 경장 농민들이 니코틴 중독이 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식량을 재배할 땅에 담배가 재배되면서 식량을 재배할 땅이 점차 부족해지는 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영국은 지금 통과가 됐는데 뉴질랜드는 가장 강력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네. 근데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전자담배로 휩쓸린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유, 뭐 그나저나 담배값도 대폭 오른다는 얘기도 좀 몇 달 전에 들은 것도 같고. 네, 그래서 선거 끝나면 어떻게 오른다 될지. 뭐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앞으로 또 지켜보죠. 영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강력한 금연 정책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